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자, 해당 영상은 이제 6월 26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지금 일단 미국 선물은 조금 돌려주고는 있어요. 안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3일 연속 음봉은 일단 좀 낙폭이 세긴 셌거든요. 그래가지고 요 주변에서는 이제 좀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, 일단은 장전 2%, 이게 뭐 또 장 마감하면서 뒤집힐 수도 있지만, 그래도 얘는 한 요 주변에서는 뭐 반등이라도 밀릴 거라면은, 더 밀릴 거라면 이제 반등이라도 좀 세게 보여주고 밀릴 가능성이 높고, 그게 아니면은 여기서 일단은 좀 일정 구간에서 횡보하는지, 그리고 뭐 여기서 지금 쉽게 100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100달러까지 좀 내려가기는, 사실 이 종목의 강도를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뭔가 뚜렷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니면 쉽진 않겠죠. 거기다 어제 이제 6% 하락하면서 이제 좀 장전에 돌려놓는 모습이 있네요. 그래가지고 엔비디아 때문에 선물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. 자,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미증시는 열렸을 때 어떻게 마무리되나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유럽은 뭐 살짝 마이너스인데, 지금 유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어차피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우, 뭐 S&P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스닥이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스닥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뉴스는 좀 시장 특성상 거의 없어요. 그래서 그런 거는 꼭 기억하시고, 자, 뭐 내일은 일정 특별한 거 없습니다. 그리고 뒤에 새벽, 이제 목요일 아침 한 5시 반, 6시쯤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, 그것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장전 선물, 미국 선물, 그리고 뭐 미국 움직임 이런 게 좀 나오겠죠. 그래서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조금 오늘 만약 이제 회복을 못 하더라도 이런 식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는 있어요. 마이크론이 물론 실적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이거 예상치네 혹은 예상치보다 안 좋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, 아직까지는 HBM 반도체 올해 시작된 AI 그 반도체 칩 수요, 그게 진짜 뭐 반년 만에 좀 쉽고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도 있고, 이후에 7월 중순부터 여기저기 실적 기대치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서밋, 여기는 뭐 LG 전자에서 이제 로봇 공개 엮이는지,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트럼프 토론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꼭 챙겨볼 필요는 없어요. 대신에 나중에 차후에라도 관련해서 이제 뉴스 해서 뭐 나올 거예요. 어차피 정리가 돼가지고 뭐 바이든은 어떤 식의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어떤 식의 얘기를 했고, 그런 것들, 그런 거는 내용은 꼭 챙겨봐야죠.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있고 아마존 코리아 뷰티 컨퍼런스,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정부가 원전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할지 포기를 할지 국회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27일. 자,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목요일, 그다음 뭐 이제 금요일 PC 뭐 있기는 한데, 뭐 지금 사실상 그런 게 좀 의미 있나 싶어요. 어차피 시황에서 큰 줄기는 금리나 하냐, 한다면 언제 하냐. 이번에 안 해? 요 정도가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흐름이랑 이제 대선 11월 대선 있고, 자, 그리고 뭐 나머지 뉴스는 좀 개별주 뉴스들, 그리고 지금 시장 특성이 사실상 이게 지금 뭐 종목들보다는 시장 특성을 좀 이해해야 돼요. 분명한 거는 시장이 그렇게 좀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. 오늘 그래도 삼전, 하이닉스, 뭐 얘네들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특히 개파락하면 좀 시원하게 또 밑꼬리 달면서 반등, 얘는 진짜 강하긴 한데, 근데 일단은 외국인이 좀 뚜렷하게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. 얘네를 견인할 거면은. 근데 이제 또 번외로 삼전은 이 삼전의 미래성이 좀 기대돼서 투자하는 느낌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지수를 뭔가 좀 그냥 홀딩 시키려고 하거나 그런 느낌의 외국인 매수세로 저는 아직 좀 느껴집니다. 막 주가가 막 쭉쭉 치고 오르고 그건 아니기 때문에, 그래도 뭐라도 매수를 하는 거는 매도보단 나쁘지 않지만, 그래도 시황이 조금 오락가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긴장을 해야겠죠. 그래도 오늘 환율 아직 막 이게 탁 하고 꺾인 건 아닌데, 환율이 최소한 1350원, 뭐 60원 밑으로 좀 내려오나, 아니면 미친 척하고 1400원 넘나, 이런 것들, 그리고 1400원을 좀 돌파하면은 그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는 지수에 대해서 쇼크가 좀 올 수도 있는데, 오더라도 그런 곳은 또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, 매수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그래서 현금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수 좀 빠지는 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데, 아직 시황 포인트에서는
와, 이거 좀 화끈하게 돌려주겠구나. 이렇게 좀 땡기는 건 없어요. 대신에 그나마 지수 이 구간에서 일단은 버텨주는지 코스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세가 좀 안 나오는 게 좋겠죠. 그 다음에 환율 보셔야 되고 미국 엔비디아가 오늘은 좀 돌려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6% 7%면 낙폭도 좀 세죠. 고점 대비해가지고 밀린 것도 있고 돌려주지 않을까 싶은데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다. 뭐 RSI도 완전 낮은 구간은 아니고 미증시는 사실상 여기서 더 끌고 가려면은 끌고 갈 거는 지금 반도체 말고 딱 뚜렷하게 떠오르는 건 없거든요. 저기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실적 개선이라던가 뭐 애플 이런 애들이 막 갑자기 뻥튀기 되고 그러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 말고는 견인할 만한 그런 모멘텀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반도체에서 가장 대장격인 엔비디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시황은 좀 어중간하고 거기서 이어지는 게 그게 없잖아요. 확실히 좀 주도 해주는 좀 짱짱한 종목들이 뭐 느끼는 사람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 개인들이 가장 체감을 많이 받는 지수인데 유동성도 조금씩 줄어들어요. 뭐 8.7조, 8조, 그다음 7.3조. 왜? 종목이 그만큼 시장에서 좋은 종목, 막 돈 빵빵 터지면서 관심 끌고 가는 주도 종목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. 지금 시장은. 그래서 오늘만 하더라도 종목들 보면은 뭐 대금 많이 터진 애들은 있긴 있지만 이제 좀 평균적으로 좀 낮죠? 2천억대예요. 그리고 2천억 뭐 4천억 터진 것도 사실상 종목의 시총을 생각했을 때는 많이 좀 아쉬운. 그리고 얘네가 뭐 등락률이 막 25% 30% 가면서 주도주였냐? 또 그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살짝 어중간하다. 자, 그래도 뒤에 유전 테마 같은 경우도 계속 좀 보기는 봐야 되고 포인코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가 5일선을 살짝 깼는데 얘가 지금 뭐 좀 자리가 좀 높지 않으면은 5일선 깨고서 좀 바로 돌리는 강한 종목들은 좀 있긴 있거든요. 네, 일단은 높은 구간이긴 한데 한 요런 차트 영역 주변에서 한번 좀 체크는 해볼 것 같습니다. 이 종목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꽂기는 쉽진 않다 보니까 그래도 당일 프로그램 매수라던가 뭐 그런 거 들어오는지 그리고 얘는 원래 주가만 보면 지금 이제 좀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MSCI 지수 편입 기대감 때문에 좀 버틸지 그런 부분 정도는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. 원래 얘가 MSCI 지수 그런 게 없다면은 좀 한 이쯤 뭐 21선 언저리라던가 이렇게까지는 좀 내려오는 걸 기다릴 것 같은데 종목이 편입 기대감도 있고 수급이 그래도 뭐라도 계속 깔짝깔짝해요. 그래가지고 워낙 강했었죠 유전 테마에서. 그리고 오늘 동양철과는 좀 멋진 모습 보여줬고 뭐 따라 뭐 화성밸브부터 해서 와 GS 글로벌 단기가율 지정 들어갔는데 살짝 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려놓기는 하네요. 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. 얘는 단기가율 들어가고 그 외에도 유전 테마는 좀 계속 연말까지 생각해 볼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워낙 좀 짱짱해가지고 옵션 블렌트 시간의 상한가. 자, 그래서 유전 테마는 지금 뭐 뉴스 없더라도 뒤에 시추 이치 결정부터 해가지고 메이저 기업들 좀 참여 관심 이게 나중에 뉴스가 좀 바뀌면서 붙을 수도 있겠죠. 그런 것들 계속 이어보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뭐 지금 별 뉴스 없더라도 어차피 3전 하이닉스, 엔비디아, 마이크론 뒤에 뭐 실적 발표 기대감, 실적 시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DI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개파락 좀 세게 했는데 종목 자체는 분명히 강하거든요. 엄청 강해요. 그래서 얘는 지금 한번 확 밀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런 반도체 최근에 강했던 애들 그 외에도 뭐 온디바이스에서 여기저기 좋은 종목들이 여기는 좀 많습니다. 반도체는 어차피 하반기도 계속 봐야 돼요. 여기는. 그래서 당일 뭐 뉴스 뭘 붙일지 모르지만 우선 최근에 좀 셌던 애들은 신고가 주변 언저리에서 버티고 있는 애들은 얘들이 있지 않나. 그다음에 얘는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이것도 좀 잘 보면 좋겠죠. 그리고 바이오는 그냥 개별 이슈 있으면은 뭐 좀 힘주고 아니면 말고 하는데 지금 일단 최근에는 알테오젠이 오늘 뭐 또 내용 하나 뭐 돌긴 돌더라고요. 그 해외에서 알테오젠 관련해가지고 그 알테오젠이 관련된 건 아니지만 할로자임 같은 SC 제형 키워드 그쪽이 뭐 호재성 뉴스 덕분인지 오크레부스 SC 유럽 쪽 위원회 승인 그게 이제 또 알테오젠한테 이때였나요? ASCO 때 그 ASCO에서 존슨앤존슨 SC 제형에 대해서 효과가
뭐 사망률 줄고 부작용 줄고 그 다음에 투약 시간 감소하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알테오젠 SC는 아니지만 얘도 같은 SC 제형이니까 그걸로 갖다 이제 좀 부각을 시켰는데 혹시나 그런 걸 뭐 또 내 힘을 줄지 얘는 일단 수급 이탈은 좀 없어서 뭐 뒤에 붙을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계속 고민 중이기는 해요. 일단 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스윙에서 판다고 했잖아요. 근데 또 아직 고민 중이긴 합니다. 그냥 30 넘으면은 거기서 또 스윙을 한번 좀 또 볼까 수익금 담보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비중만 좀 줄여가지고 좀 볼까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은 우리나라 바이오들 그다음에 삼천당은 어제 뭐 좀 찌라시가 돌기는 했던데 리딩방 뭐 키워드 돌기는 했는데 뭐 뉴스가 없다 보니까 얘는 그냥 일단 바이오에서 최근 센 애들이고 에이프릴은 우선은 이런 거 버티면서 또 2만 원 위로 좀 올라오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. 시간 내에서 그래서 신고가 주변에서 계속 어슬렁 하고 있는데 얘는 여기만 좀 안 깨면 괜찮기는 하지 않을까. 최소한 얘도 최근에 키워드 중에서는 좀 세게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, 그 외에 오늘 HLB 같은 거는 시세를 좀 준 상태여서 요 뒤에는 저는 모르겠어요. 저도 안 그래도 요 주변까지는 이제 좀 봤는데 이미 반등폭이 좀 주긴 줬거든요. 근데 오늘 HLB가 외국인 매수세가 좀 계속 있어가지고 이런 것 좀 이용해서 탄력적으로 갔다가 뭐한 8만 원 언저리까지 한번 좀 노려보려고 하는 건지 일단은 앞에 좀 가면은 120선 저항은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최근에 좀 탄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요 주변까지 뭐 해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8만 원 아예 밟고 넘어서면서 오버슈팅까지 좀 노릴 건지 일단은 7월 2일 항서제약 그 키워드로 갔다가 밑에서 꾸물꾸물 하고 있는 애들. 자, 그 외에 뭐 각자 뭐 재료 있고 유한야인 같은 건 뭐 렉나자 뉴스는 중간중간 있는데 종목에 수급이 안 들어와요. 수급이. 얘는 조금 매매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얘도 뭐 바이오 애들 밑에서 또 열심히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뭐 하반기 금리 인하라던가 그런 거 통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눈은 둬야 되고 자 그리고 요 해상운임 요거는 이제 SCFI 요번 주도 좀 상승하겠죠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양대 운하 통행 차질의 환경 규제 지금 중국발 물량 강세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그냥 운임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고 운송 비용도 증가하고 그래서 운임도 증가하고 결국 이 상태인데 일단은 뭐 시장이 별 뉴스가 없어서 그런지 STX 그린로직스 어디 갔냐? 얘도 오늘 좀 셌죠. 정고점 돌파하고 오늘 대금이 좀 많이 붙기는 했어요. 거기다가 이제 요 구간 또 지지할 건 지지하고 이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막판에도 또 세게 당겨 올렸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차트 관점에서 여기 뭐 좀 위에 돌파하나 이 정도 볼 것 같고 일봉은 나쁘지는 않죠. 그래도 이게 분할 하고서 여기서 지금 하반기 지금 반년 정도 만에 좀 힘을 주는 그런 구간이기도 해서 얘는 운임 가격이랑 같이 좀 볼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 따라서 뭐 흥하해운, 대한해운 이런 애들 오늘 좀 윗꼬리 낙폭 좀 있기는 한데 이런 거뭐 같이 돌려주나. 자, 그래서 해운은 아마 금요일 또 SCFI 요거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뭐 방산 넘기고 원전 넘기고 한 다음에 요 전선 변화, 요쪽 폭염 키워드, 사막 더위 가고 동남아 더위 온다. 가장 빠른 열대야. 그리고 이제 뒤에 장마가 올 건데 장마 이후에 폭염주는 또 엮일 수가 있겠죠. 장마 이후에 항상 매년 반복되잖아요. 그 쨍쨍한 진짜 뜨거운 생각만 해도 뜨거운데 그럼 이제 폭염 또 돌아온다. 그래서 뭐 1분에 7대 이상씩 팔린 에어컨부터 해가지고 작년보다 열흘 일찍 에어컨 틀었다. 그러면서 법안, 전력망 이렇게 해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거기다가 삼성 전력 공급에 오늘 장중에 이제 세명전기가 좀 움직였던 이유가 전력 쪽이 요 키워드로 움직였죠. 반도체 클러스터 그쪽에 이제 뭐 전력 송전망 이런 뉴스 좀 붙이기는 했는데 일단 폭염 관련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건 파세코 에어컨 관련주고 얘는 좀 종목이 뭐 완전 시장에서 주도주급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한 요 정도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 구간에서 또 지지하면서 땡겨 올릴지 이거는 이제 좀 대의 관점으로 11,500원이 이렇게 정고점이기도 해서 다시 넘기나 이런 것부터
그다음에 뭐 스마트 그리드 치우고, 그리고 뭐 변압 쪽은 오늘도 조금 움직이는 애들이 있기는 합니다. 이삭 엔지니어링, 뭐 현대일렉이 만약에 힘을 주면은 얘는 이제 또 다시 쌍목 맞고 좀 힘이 빠지는데 21선 주변에서 또 밟고 올라올 수 있어요. 어차피 뒤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 있는 섹터이기도 하죠. 변압 섹터가. 그래서 얘네는 좀 힘 빠지더라도 주변 언저리에서 좀 눌림 공략해 볼 수 있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. 이쪽은 좋은 종목 많아요. 그리고 신고가 주변에서 최근 계속 나쁘지 않게 오늘도 좀 힘을 줬었는데 재룡산업 그리고 세명전기 이런 애들은 좀 상징성은 있지 않나. 근데 이제 세명은 저는 요거 좀 물려 넘어왔는데 지금 시간에는 조금 밀렸어요. 그래도 내일 해가지고 이런 구간들 좀 한 6,900? 요 위에서 좀 놀면 좋을 것 같기는 하는데 또 얘도 조금 더 가면 이렇게 해서 정고점 넘어가긴 하거든요. 신고가는 아닌데 그래도 의미 있던 구간 좀 넘기면서 뭐 재룡산업 따라 같이 가나. 그다음에 전선 시리즈 이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식품주도 지금 움직임이 크진 않죠. 그 실적 시즌 엮이는 것들은 저는 우선 그냥 한 21선 부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얘네들이 뭐 땡겨 올린 것도 있고 한데 그래도 움직임들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괜찮기는 합니다. 그리고 삼양식품은 일단 불닭볶음면 그 매출 기대감이 있고 화장품들 오늘 조금 조정 나왔지만 그 와중에 이런 식으로 그냥 밟고 바로 반등 나온 애들도 있고 화장품은 그 다음 실적 얘네는 이번 주 그 아마존 K뷰티 그것도 있고 화장품 쪽은 그 실적에 대해서 뉴스들이 계속 있기는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랑 최근에 좀 셌던 애들 콜마 시리즈 얘네는 조금 힘 빠질 생각은 없는 것 같기는 하죠. 최근에 그래도 나쁘지 않게 쫄쫄쫄 그 공장 뭐 100% 돌아가고 수요 뭐 많다 이런 것들 뉴스가 있었는데 그거랑 파마리서치 얘는 좀 등치가 있기는 해요. 근데 얘도 신고가 얼마 안 남기고 지금 최근에 좀 이렇게 트라이하고 쌍목 맞기는 했는데 일단은 요 갭자리를 그냥 또 메꾸지 않고 밑꼬리 달고 저점 이탈했다 다시 끌어올리기는 했거든요. 그다음에 기간 수급이 좀 계속 있어서 혹시나 뭐 좀 신고가 다시 땡겨 올리나 요 정도 볼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이상하게 화장품은 좀 손이 안 가가지고 장중에 움직이면 매매하기가 좀 그만큼 화장품에 관심이 좀 없어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28일 뭐 긴급회의 있고 어제 이제 지수가 뭐 조정이 나오거나 하면은 조금 공략해 볼 수 있는 눌림 공략 업종 테마들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환율 치솟는 환율의 불안한 증시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업계 수출 기업들이 조금 좋게 작용을 하고 차 방산 조선주의 주목 요 내용들. 자, 그래서 일단은 뭐 차량 관련주 현대차도 오늘 계속 얘 짱짱하죠. 신고가 주변에서 수급 이탈 없고 얘는 사실상 지금 그냥 신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서 요거 따라서 화승 RNA, 서현이와 화신 이런 애들 불쑥불쑥 이런 거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로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고 그리고 오늘 조선 쪽도 좀 셌습니다. 그래서 조선도 세진중공업 얘는 이제 신고가 주변에서 오늘도 슈팅 한번 10,000원 위에까지 좀 만들어주고 오늘 윗골이 좀 심하긴 한데 STX 중공업 이런 거는 이제 좀 돌파 차트였죠. 해가지고 돌파 슈팅 만들어주고 오늘 삼성중공업도 조금 움직임이 있기는 했는데 얘네도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얘네는 수급주입니다. 수급 영향을 좀 더 받아요. 시총이 대체적으로 크기 때문에 뭐 세진중공업은 5천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조단이죠. 그래서 기관인들 당일 매수세에 따라서 조금 움직임이 그만큼 살짝 더디기는 해요. 대신에 좀 우직한 건 있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간에서 장중에 초전도체는 그냥은 안 죽고 그 크리스탈 뭐 GCTC 뭐 그쪽에서 이제 오늘 이석배 퀀텀 연구소장 발표 그 키워드인데 내용은 별건 없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오늘 그 기대감으로 슈팅 만들고 좀 밀렸는데 오늘 시간에는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요 서남 파트너 중국 에너지 신규 랠리티 인공태양 첫 방전 성공. 이게 또 중국이다 보니까 살짝 갸우뚱하긴 한데 일단은 방전에 좀 성공을 했다고 해요.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에너지 상용화 실제로 좀 사용으로 갖다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 조금 특이하기는 하죠. 그래서 고온 초전도 토카막 장치라는 걸로
뭐 중국 자체 기술이 뭐 96% 이상이라고 해요. 그렇기는 한데 이제 선한 파트너 키워드에다가 초전도 들어가고 인공태양 이런 것들이 조금 엮이지 않았나. 그래가지고 이제 선함이 오늘 시간에 상한가 가면서 나머지 좀 같이 움직인 것 같고, 그다음에 인공태양 하면 보통 모비스도 엮이기는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원래 인공태양 하면은 얘가 이제 보통 대장격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뭐 나중에 또 같이 엮어주는지. 근데 일단은 좀 기술적인 반등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, 인공태양도 그 미래 에너지원 중에 이제 지금 하나로 갖다가 계속 개발은 하고 있죠. 근데 저게 좀 활용이 쉬울까 싶기는 한데, 일단은 인공태양 뉴스 덕분에 움직였다.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그냥 개별주, 최근 강했던 종목 며칠 더 봐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최근에 오늘 일단 강했던 거는 뭐 워트는 오늘은 뉴스 없었지만 어제 그 뉴스 때문이죠. 삼성이랑 그 SK 하이닉스 해가지고 후공정 업체랑 디램, HBM 투자 논의, 핵심 장비 국산화 요거 때문에 이제 올랐는데 신고가를 끌고 올라왔어요. 그래서 오늘 분봉도 조금 의미는 있었던 것 같고, 오늘 상 못 가가지고 저도 뒤에는 조금 아쉬웠는데 일단은 신고가이기 때문에. 그리고서 최근에 강했던 거 카페24는 무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. 5일선 좀 깨면은 계속 저한테는 지금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, 분봉이 좀 강해요. 종목이 강한데 이 저점은 이제는 이탈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, 더 힘을 줄 거라면은.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해서 좀 개별주들 말고는 좀 눈이 가는 게 없다 보니까 한중 NCS는 어제 좀 많이 밀더니 오늘은 결국 상한가를 좀 보내긴 보내더라고요. 얘가 근데 신고가까지 좀 다시 트라이를 할지는 모르겠는데, 여기 일단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. 첫날 상장하고 종목이 좀 난리 부르스이기는 했거든요. 저도 얘한테 순저를 3번 연속 쳐가지고 원래 신규 상장 안 좋아하는데, 얘네가 거래대금 한 7천억 붙이더니 내일 이 구간을 소화를 좀 어떻게 하나.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별주들, 그 다음에 테마 거의 비슷비슷해요.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실적 시즌에 대해서 엮일 수 있는 거, 화장품, 식품, 자동차, 조선, 변압 쪽 이런 애들은 꼭 기억해 두시고, 폭염 테마랑 그 다음에 해운 우님 그 외에 개별 이슈들 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, 좀 뚜렷하게 엄청 좋은 종목은 좀 안 보여요. 그래서 장중 매매할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시장 움직임도 그렇고, 난이도가 분명히 조금 있습니다. 지금 시장 뭐 잘 생각하시면서, 자,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